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위생사 중에서 여기 공중보건하고 위생관계 법령 맡고 있는 김혜영입니다. 자, 우리 합격률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? 합격률? 네, 평균 50%죠. 자, 예전에는요, 그냥 운전사 면허처럼 그냥 기출문제 가져다가 풀어서 대강대강 공부해서 그 정도 나왔거든요. 근데 요새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예전처럼 시간적 투자 조금 해서 그냥 되는 게 이쪽 분야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려고 여기 모셨잖아요. 이왕 하시는 거 시간적 투자를 좀 하자. 제대로 하자는 거죠. 그래서 투자를 제대로 해서 그 다음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. 그래서 저희 전문가 눈으로 볼 때는요, 문제가 아주 쉬워요. 왜? 공부 조금만 하면 쉽거든요. 근데 그 조금을 투자를 안 해서 이게 합격률이 한 50% 정도밖에 안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, 제가 이제 열심히 암기 팁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좀 이해하기 쉽게. 왜냐면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.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, 그리고 암기 팁도 드리면서 따라올 수 있게끔 자꾸 반복해서 연습할 겁니다. 그래서 오늘도 나눠드릴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 거기 괄호 넣기가 있어요. 이 괄호 넣기 갖고 계속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들들들들 볶을 거고요. 자,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또 오늘 배운 거를 이제 쪽지 시험식으로 또 한 번 반복을 할 겁니다. 결국 한 번 배운 거를 3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된다. 결국 수업하는 도중에, 수업하는 중간에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? 자, 일단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공중보건 쪽으로 가시면 개념 얘기가 나와요. 개념은 보통 이게 공중보건에서 전부 다 35문제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. 보통 3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역학이 좀 제일 중요하겠죠. 근데 역학을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. 근데 역학을 좀 깊게 시간적 투자를 하다 보면 되게 쉬운 게 역학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게 많이 나올 때는 제가 그때 한번 시험 보러 갔을 때는 8문제까지 나오더라고요. 역학이. 근데 그때는 좀 많이 나올 때고 보통 6에서 7문제 정도가 나옵니다. 그래서 역학 부분은 시간적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감염병 관리, 그래서 감염병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감염병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것도 그냥, 딱 상식만 있으면 풀 수 있게끔 좀 쉽게 나오더라고요. 그게, 2에서 3문제 정도. 근데 여기서 상식이라는 거는, 그쪽 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상식입니다.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, 이게 상식일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만성질환도 역시 2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요. 보건행정이야말로 진짜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역학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보건행정.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행정 부분을 전혀 모르시면 도대체 이거 뭘 하는 거야? 라고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게 이 분야거든요. 이게 4에서 5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. 이렇게 있고요. 이제 보건관리, 제복근 보건관리 있지만 여기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인구, 역량, 모자보건, 학교보건, 통계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보통 9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. 9개 분야가. 그래서 여기에서 2문제만 나와도 이 정도 문제는 나오죠.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거긴 하지만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락달락 본다면 당연히 역학이 최고도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아실 겁니다. 그렇죠? 자, 그리고 이제 위생관계법령에서 보시면 공중위생관리법, 이게 모두 6개의 법인데요. 다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. 정말 다행히도.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 하면 한 4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. 식품위생법 양이 엄청나거든요. 근데 거기서 한 5문제, 많게는 6문제까지도 나오긴 합니다.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감염병 예방법이요. 이게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. 그리고 요게 올해 말고 내년으로 가면 확 바뀌는 걸 아시죠? 네,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간적 투자를 하겠습니다. 워낙 많은 부분이 나오니까. 그 다음에 먹는물 관리법, 폐기물 관리법, 하수도법은 많게는 3개인데, 근데 3개까지는 거의 안 나오고 한 2개 정도로 나오는데,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나오는 부분만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이건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제가 나오는 부분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얼추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자,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닌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기본만 해서 넘기는 거.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할 것 같으면
제가 이건 그냥 틀려버립시다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 여러분도 그냥 쿨하게 틀려버리시면 됩니다. 또 우리는 맞을 것만 맞으면 됩니다. 그래서 단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죠?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이제 무난히 합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크게 큰 소리로 장담을 하겠습니다. 아셨죠? 자, 그러면 저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? 제가 이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데요. 일단 제가 이론을 할 겁니다. 자, 이론을 쭉 하고 끝날 때쯤 해서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오늘 나눠드린 그 괄호놓기 이거를 좀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는 이 이론에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. 그러니까 단어에 포커스를 둬서 외워야만 되는 단어를 외우게끔 가로놓기를 해서 한번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10분 쉬고 나면 그 다음에 처음에는 문제를 좀 풀 겁니다. 책에 문제가 있어요.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정답이 수록돼 있기 때문에 정답만 제가 이제 원래는 정답을 안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정답을 집어넣었거든요. 그러니까 정답이 있지만은 그래도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고 중요한 문제, 기본적인 문제만 좀 풀어드릴 겁니다. 문제 풀고 다시 이론 들어가고 가로놓기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 공부하시는 도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눈앞에 대고 물어보면 이게 약간 심리적 부담이 오나 봐요. 그래서 분명히 눈으로 보면 모르는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하면 아니요 됐습니다라고 쓱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이게 심리적 부담 때문에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카페를 좀 이용하시라는 거죠. 그래서 카페 혹시 아시죠? 영양 만점, 그 다음에 위생 만점. 네이버에 있습니다. 네, 요 카페를 이용하셔서 여기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